이제 유도 전동기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파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 한번 출발해 봅니다. 먼저 이제 동기 속도인데요. 동기 속도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기 속도라는 것은 이제 가운데 회전자가 있고요. 회전자가 이제 이 쇳덩어리가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는 거고 이 겉에 자석이 있죠. 자석 N극 S극 이렇게 자석이 있죠. 이건 뭐 여러 극이 될 수도 있고요. 삼상이면 여섯 가닥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 그렸을 때 이게 이제 회전작이라 그랬죠. 회전작이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에 따라서 돌게 되죠. 안에 있는 게. 그 이제 회전자기가 먼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걸 NS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걸 N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이 NS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꼭 무슨 장사꾼 같네. 자, 동기 속도 보겠습니다. 동기 속도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건데. 자, NS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입니다. 여기 이 식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아이고 엄청 굵네요. 자, 빨간색으로 해서 표시한 이 식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해야 되겠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전자석이 만드는 속도이다. 이 말 이해가 되죠? 전자석이 돌아가는 거니까 동기 속도는 극수와 주파수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여기 뭐예요? 동기 속도. 동이 뭐예요? 같을 동자. 자, 늘 일정한 속도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60Hz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1초에 60번이 돌아가는 거죠.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동기 속도를 모르면 유도기는 꽝이다. 그래서 항상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거 동기 속도 꼭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슬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립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동기 속도가 그 동기 속도가 NS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N이 따라서 좀 처지게 N이 따라간다 그랬죠. 회전자가.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요만큼 갭이 생기잖아요. 갭이. 요거를 뭐라 그러냐? 슬립이라 그런다. 슬립은 SLIP로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슬라이딩 할 때처럼. 그러니까 슬립은 미끄러지는 정도, 차이 나는 정도. 이걸 얘기한다 그랬죠. 상대적인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속도의 비율을 얘기한다. 이제 퍼센테이지를 곱했잖아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생각하세요. 위에 거. 요게 핵심이니까. 뭐죠? 동기 속도에서 회전자 속도를 빼면 두 개 차이에 차이가 나겠죠. 갭이 있겠죠. 요 갭을 바로 슬립이라 그런다. 근데 여기서 그 비율을 나타낸 게 뭐라고요? 슬립의 비율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공식을 보면 뭐 그렇게 돼 있지만 NS분의 원래 슬립은 NS에서 그죠? N을 빼면 이게 슬립이죠. 슬립인데 기준점을 NS를 잡았다는 얘기는 NS에 대해서 동기 속도에 비해서 동기 속도의 기준을 했을 때 요 차이 미끄러진 정도가 얼만큼 되는가 이런 얘기죠. 그걸 100분위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걸 뺀 거다. 그거를 이제 NS 속도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본 거다. 이걸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S라고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슬립 공식. 그래서 이 슬립의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기 속도와 회전자의 상대적인 비를 슬립이라고 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B. 그죠? B. 그거를 슬립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타내는 슬립은 그 비율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쓰면 동기 속도에 대해서 회전자 속도 둘의 차이가 난 부분을 동기 속도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B라 그런다. 슬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큼 미끄러졌지, 몇 퍼센트는 미끄러졌지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과 연관될 수 있는 건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를 주고 슬립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공식에서 유도해서 두 가지 공식을 통해서 이제 슬립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이제 동기 속도 슬립을 주고 회전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 회전수는 여기 있죠. n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회전수예요. 회전자의 회전수입니다. 요거 n이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잘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슬립 회전자 속도를 주고 슬립과 회전자 속도를 주고 동기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동기 속도를 물어보는 게 또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서 자 ns와 n은 동기 속도죠. ns는 동기 속도인 ns와 n은 n이 같을 때 이때 어떻게 되냐? 같으면은 공식에다 넣으면은 여기다 넣어보면 되죠. 이쪽 공식에다가 자, 이쪽 공식에다 넣어보면 됩니다. 공식에다 넣어보면 s가 0이 나오는데요. s가 0이 슬립이 0이 나온다고요. 0이 나오면 이때는 동기기라고 할 수 있죠. 동기기라고 할 수 있다. 슬립이 0이 나오면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둘이 속도가 같대요. 속도가 같으면은 똑같이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NS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요 슬립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회전자가 도는 속도하고 일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슬립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 동기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 있잖아요.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죠.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시계 이런 거 전부 다 동기 속도로 돈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동기기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이 제로일 때 s가 1일 때 이때는 변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에 넣어보면 되겠어요. n에다가 위에 있는 공식에다가 넣어보면은 그죠? n을 제로로 넣어봐요. 제로로 넣으면 똑같은 거죠. 여기 똑같은 거죠. 그죠? ns만큼. 그럼 이제 1이 나오잖아요. 비율이 1이 나오는 거예요. 회전수가 1이 아니고요. 비율이 1이 나올 때 그죠? 다시 말해서 회전자가 회전을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변압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돌아가되 둘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는 상태고 아래에 있는 거는 아예 돌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상태고 둘 다 1차, 2차 제자리에 있으면은 변압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해하지 않는 지식은 남지 않는다. 이런 주의입니다. 자, 그다음에 n이 위에 공식에서 n은 이런 공식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n은 ns의 1-s다. 이건 뭐죠? 회전수.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렇게 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 빨리 풀려면. 물론 여기서 유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만 알고 있어도 풀 수는 있겠죠. 시간을 빨리 절약해서 빨리 풀려 그러면 이 공식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ns는 동기 속도니까 그죠? 위에 여기 ns 있죠? 요거를 대입을 해 보면 아래 이런 공식을 우리가 써볼 수도 있다. 적당히 대입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회전수는 RPM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회전수와 주파수 슬립을 주고 극수는 얼만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극수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래에 있는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 공식하고 같은 거지만 아래에 있는 걸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슬립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기 NS는 N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NS는 N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같을 수 없죠. 동일인일 수가 없죠. 전동기에서도 이 회전자는 영원히 뒤따라가지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NS가 명령을 내려서 야 나 간다 하고 먼저 출발하고 자기 생각날 때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 N이 가네 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항상 늦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도권은 얘한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S는 항상 N보다 크게 되고요. N은 제로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변압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아까 했던 이제 공식이죠. 아까 봤던 공식. S는 슬립은 이렇게 나온다. 비율이. 100분의 1로 할 때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100을 곱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슬립은 0보다는 크고요. 그죠?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1번 여기 이제 만약에 1이 되면 아까 동기기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돌아가는 거. 그죠? 동기가 되기 때문에 동기가 아니잖아요. 유도기는 항상 이 n이 뒤쳐져서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될 수는 없죠. 1이면 위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한 몸이 아닌 이상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고. 이제 조금 이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발전기는 NS하고 N하고 같을 수가 없고 NS가 N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발전기는 왜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발전기는 안에 그 회전자 있잖아요. 회전자. 그죠? 밖에 계좌가 있고 이게 안에 있는 게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돌아서 이제 전압이 유도되는 거잖아요. 이게 돌아서 전압이 유도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는 게 돌아야죠. 먼저 돌아가는 게 먼저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전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을 보면요. S는 슬립은 ns-n 했는데 여기서 슬립이 0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죠. 거꾸로 되니까 0보다는 작게 나타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아까 그 발전기가 이게 돌아가면은 가운데 게 돌아가면 밖에 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된다고요.
원래는 여기 동기계 유도계에서는 슬립이 0이 될 수는 없죠. 0보단 크죠. 항상 0보단 큰데 여기선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제동기인데 회전자기 NS의 방향을 3상 중 2선을 두 개의 상을 바꾸어서 역회전시킨다 이런 얘기죠. 상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상을 바꾸면은 그 자기장의 방향이 바뀔 거 아니에요.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꾸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안에 있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에 힘이 있고 어떤 회전 자기장이 있는데 얘가 이제 밖에 게 이제 연락이 잘 돌았어요. 돌고 안에 게 따라서 돌아요. 따라서 도는데 상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겉에 있는 이 빨간 게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이 회전자기가 거꾸로 가버린다고요. 거꾸로 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으로 열심히 파란 게 따라서 돌다가 얘가 뒤로 가네 하고 뒤로 또 확 또 얘도 방향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확 바꾸는 순간에는 이 확 바꾸는 순간에는 말이야. 한 이쯤 오다 확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전자기는 순식간에 가죠. 순식간에 가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슬립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못 따라가죠. 순식간에 못 따라가고 어떻게 그러면서 뒤로 달리던 걸 거꾸로 가야 되니까 뒤로 해서 하다가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그죠? 따라가는 순간에 전기를 딱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저 회전자가 가던 방향에서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에, 그 이제 가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동기로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전철 같은 거 전차를 세울 때 그렇게 상을 바꾸는 거죠.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속도가 제로가 되면 전원을 아까 얘기한 대로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바뀌는 순간 NS의 방향을 보면 NS는 N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NS가 N보다는 커지겠죠. 당연히 크겠죠. 근데 여기 이제 공식에서 우리가 보면은 공식에서 여기 S가 있고요. 슬립 관계를 보면 NS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NS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 빼기 N이니까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슬립은 1보다 더 커지는 거죠. 이때는 슬립이 1보다 더 커져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또 2보다 또 더 커질 수는 없겠죠. 그죠? 2보다 더 커질 수는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바퀴가 1인데 거꾸로 돌아서 가다가 그죠? 많이 벌어져 봐야 2바퀴는 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관계를 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세 선 중 두 선을 바꾸고 슬립 영역이 이런 관계인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바로 정답은 역상제동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 기전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직 할 게 많나요? 이거 할 게 많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 기전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 기전력 보겠습니다.